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선디리고입니다. 최근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홈플러스가 발행한 전자당 이사채가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되어 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지만 최근 MBK 파트너스의 공격적인 인수 행보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큰 리스크가 우리 산업에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MBK 파트너스의 최근 기업 인수 움직임과 그로 인한 국가 산업 경쟁력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서 기업 인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차입을 동원한 레버리지 바이아웃 방식으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초기에는 인수 금액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인수한 기업이 고금리 부채를 떠안게 되어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 인수 당시에도 과도한 인수금융이 투입되었고 결국 수익성 악화와 함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반복된다면 향후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CJ제일제당의 그린바이오 사업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HPSP의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이들 기업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외서 7년 안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런데 현재 MBK가 검토 중인 기업들은 모두 인수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거래입니다. 이런 조단위 매물은 국내에서 인수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매각 시점에 해외 기업에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곧 국가 핵심 산업과 기술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려아연은 아연, 연, 금, 은 등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아연은 철강 제품의 부식 방지에 사용되어 건설 산업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과 은은 전기전자, 배터리, 태양광 모듈 등에 활용되며 현대 산업의 필수 자원입니다. 또한 고려아연은 희소금속인 안티모니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안티모니는 고온에서도 안정성이 뛰어나 군수물자, 항공우주, 원자력, 반도체 패키징 등에 널리 쓰이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자국 내 자원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희소금속 공급망 불안이 커졌고 이에 고려아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려아연은 최근 2차 전지 재료 사업에도 진출하며 전기차 산업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배터리 산업 생태계 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배터리 경쟁에서도 기술 및 소재 측면에서 중요한 기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려아연은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과의 공급망에서 핵심 소재를 담당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30위권 내에 드는 기업이며 코스피 시총 25위 안팎을 오르내리는 대형 우량주입니다. 현재 고려아연에서는 최대 주주인 영풍과 손잡은 MBK 파트너스가 기존 경영진들과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또 한 번 격돌이 예상되며 기업 지배구조의 향방에 따라 회사의 중장기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그린바이오 사업부는 미생물 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아미노산 및 조미 소재를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부문입니다. 이 사업부는 사료용 아미노산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
식품 조미 소재 분야에서도 세계 점유율 6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바이오 사업부의 제품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되며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할 만큼 국가 수출 산업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육 친환경 사료,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CJ의 바이오 기술력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 식량 안보와도 연관된 핵심 산업으로 평가됩니다. CJ는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발효 공정 데이터와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국내 기업 수준을 넘어 이미 글로벌 경쟁력 갖춘 기술 기반 기업입니다. 이런 부문이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전략에 따라 거래 대상이 될 경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사모펀드와 중국 내 전략적 투자자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고 CJ제일제당은 매각이 불발되자 지난달 매각을 중단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MBK 파트너스가 인수 가격을 제출하면서 다시 매각 절차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MBK 외에도 복수의 인수자가 다시 거론되고 있으며 산업 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는 사업부를 두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종 매각 방향은 국가 산업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판 ASML이라고 불리는 HPSP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특히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이 장비는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로 반도체의 누설 전류를 줄이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및 파운드리 기업들은 HPSP의 장비를 활용해 10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제품의 수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기에 HPSP는 2022년 코스닥 상장 당시부터 대한민국 반도체 장비의 자존심으로 불릴 정도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술 집약적 기업이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목표에 따라 운영된다면 장기적 R&D 투자와 산업 생태계와의 협업에 제약이 생겨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HPSP에는 현재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이 출자한 것으로 잘 알려진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가 40.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최근 HPSP 쇼츠리스트에는 MBK 파트너스, 베인캐피털, 블랙스톤 등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유력 기업들이 HPSP의 독자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매각 방향에 따라 한국 반도체 장비 산업의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HPSP가 보유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을 몇 년 후 매각할 때 국내에서 이를 인수할 만한 기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등 해외 기업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MBK 파트너스는 과거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후 중국 기업에 매각하려 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산업이 해외 자본에 매각될 경우 기술 유출 및 국내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더욱 큽니다.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와 경영 실패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의 경우 외국 자본의 유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모펀드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국가 산업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상 머선디리고였습니다.